서울시 북한 이탈 주민 삶의 질 현황 연구, 경제활동 실태 및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북한 이탈 주민은 사회적 약자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설문조사 했던 내용, 경제활동 실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와 더불어서 그 집단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한 것들, 그래서 경제 활동하고 실제로 삶의 질에 있어서 어떠한 그 제약 요인들이 좀 있었는지,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서울연구원, 서울시 산하에 있는 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의 어떤 향후 이 북한 이탈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좀 제안하는 형태로 이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울시 산하에 있으니까 이제 서울시 정책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는 이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라고 해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에 좀 힘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탈 주민 얘기하면 뭐 자활과 자립 이런 정도에서 얘기를 그치고 있는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좀 삶의 질의 차원에서 좀 접근하자 그래서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지원 사업의 범위와 또 예산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하나재단에서 하는 뭐 사회정착 실태조사라든가 뭐 그 한 두 가지가 있죠. 그 정도에서 서울시 이탈 주민 내용만 이게 따로 추출을 해가지고 어떤 자료로 활용했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남북 하나재단에서 하는 정착 실태나 사회조사, 통합조사 같은 것들은 전국 표본을 한 3,0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게 있지 않는가. 그리고 좀 처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서울시하고 작년에 좀 저하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북한 이탈 주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정작 다수가 좀 취약계층으로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남북 하나재단에서 했던 그 정부 조사인데요. 일단 여기만 보면 뭐 생계급여 수급률 같은 경우도 26.9%인데 이게 서울 시민의 전체와 대비를 해보면은 24.7%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뭐 의료급여 수급률도 보면은 38.7%인데 서울 시민하고 비교해보면 36.7%가 좀 높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탈 주민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우리 삶의 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뭐 교육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 뭐 주거도 있고, 경제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보통은 낮은 경제 수준이 이 삶의 건강 그리고 교육, 주거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도 낮은 경제 활동 참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제적 지위도 좀 낮죠, 많이. 그리고 당연히 뭐 자활 자립에 좀 제약이 있고, 그러다 보니 사회 통합에도 좀 제약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정착 단계에서 어떤 그 실업의 경험, 그리고 굉장한 영세한 그런 업체, 기업에서 좀 많이 일을 하고, 그런 곳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사실 좀 임금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죠. 그러니까 낮은 임금, 그런 것들이 이제 정착, 자활, 자립을 좀 방해를 하고요. 이거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 요즘에 결혼 좀 늦게 하거나 좀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탈 주민들도 보면은 이런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그 결혼 시기를 좀 늦추거나 좀 포기를 하고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좀 애를 좀 늦게 낳는다거나 안 낳던가 뭐 이런 형태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낮은 경제 활동이 이들의 자활 자립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커스가 아까 제목에서도 나왔지만 경제활동 실태를 봤던 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췄고, 사실 전반적으로 다 보긴 했습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뭐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보았고, 그래서 오늘의 발표 내용, 이탈 주민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어떤 경제활동들을 좀 파악해서 실효적 있는 정책 방향을 좀 모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연구를 했고, 이 연구의 목적이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이탈 주민은 사회적 약자이냐?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북한 이탈 주민을 사회적 소수자 혹은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한 개념 정의가 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북한 이탈 주민이 사회적 약자인가 하고 이렇게 좀 한번 개념 정의를 좀 해봤고요. 특히 서울시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 어떤 차원에서 좀 더 사회적 약자성이 있는가 하고 좀 봤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거는 사회적이라는 그 의미하고 약자라는 의미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 공동체 구성원 중에 약자로 취급되는 사람이 이제 사회적 약자인데요. 뭐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일단은 뭐 군집의 의미로 쓰이고 또 사회적 연대성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동체적 가치와 사상 그리고 집단주의적 요소를 좀 반영을 해서 어떤 이에 대한 지향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는 거에는 사실은 그냥 맹목적인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 이런 개념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약자는 뭐 강한 사람의 반대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강하다는 게 뭐 그냥 힘이 아니라 경제적이거나 신체적이거나 어떤 사회적 관계나 정치적 권력에 따른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적이거나 약자라는 거는 이제 뭐 연구자나 기구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어쨌든 사회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 약자로 취급되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고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 개념, 사회적 약자의 기준은 드워킨과 드워킨의 개념인데요. 여기 보면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좀 나뉩니다. 일단 식별 가능성이라고 해서 신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뭐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이고요. 또 권력의 열세라고 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 차원에서 권력이 열세한 집단. 그리고 또 차별적 대우의 존재성. 그래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입니다. 근데 이 정도도 이미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고 해서 차별받는 집단이 자기가 차별받고 있구나 하는 어떤 자각성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적 약자 집단이 우리는 차별받는 집단이다 하는 그런 인식이 통용되는 집단이 이제 사회적 약자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뭐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보면 사회 구조적 모순에 의해서 발생되는 희생자나 소수자 그리고 신체적이고 또 권력적이고 문화적이고 해서 뭐 어떤 차별을 받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그리고 저소득층도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회적 주류와 비주류 세력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에서는 이제 도시 빈민층도 되고요. 이거는 좀 그 논쟁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고령자 아동이 정말 사회적 약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고령자나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노숙자 뭐 이렇게 좀 사회적 약자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이 개념적인 틀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보면 일단 북한의 독재 체제 그리고 남북 분단에 의해 발생한 어떤 사회 구조적 모순의 희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요. 그리고 남한 사회 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문화적 이질감이 존재하고 뭐 비주류 세력입니다. 그리고 차별이 있고 또 소외됐고요. 또 특수성이 존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가 취약계층으로 있는 것처럼 뭐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로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저소득층, 뭐 취약계층으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탈 주민들 조사에서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들 스스로 본인들이 소외되고 배제되고 차별받는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개념화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의 어떤 사회적 약자성을 얘기했는데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보면 서울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어떤 사회 구조적 모순과 또 부작용이라고 하는 이중적 압력이 북한 이탈 주민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굉장히 복합적인 차원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 약자성하고 사회적 취약성이 존재하게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개념과 어떤 삶의 질 관점에서 기반을 둔 서울시 북한 이탈 주민 정책은 소외되고 취약한 상태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불안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북한 이탈 주민은 사회적 약자인가라고 이제 개념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질문을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설문지 만드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전국에 보면은 이 이탈 주민의 여성의 비율이 좀 높은데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비율이 80.3%고 남성이 약 20%고 그리고 전국에서도 이 40대 비중이 좀 높은데 서울은 좀 50대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50대가 가장 많고 40대, 30대, 20대 순으로 이렇게 인구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요. 전국 이탈 주민의 어떤 통계를 보면은 한국에 온 지 한 10년 이상인 분이 80%가 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는 80% 이상이 10년 이상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노동 가능 여부와 현재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렇게를 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의 71%가 경제 활동에 참가를 하고 있다고 그랬고 이 중에 또 29%는 경제 활동에 참가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향성은 남북 하나재단이나 정부의 경향성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재단의 전국 조사보다는 좀 높은 수치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상용직 근로자라고 그래서 이 고용기간 1년 이상이 됐던 분이 53.7% 정도 되고요. 임시직 근로자가 한 19.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을 몇 개나 좀 했냐라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2개 이상 보유한 취업자가 한 35.9%가 됐고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은 좀 짧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29시간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취업자의 29.1%는 지난 한 달간의 좀 부업 경험이 좀 있었고 14%, 15% 정도는 지난 2년간의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일거리를 해본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직장의 종류나 업종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더니 대부분이 이제 뭐 민간 회사나 개인 업체에서 근무했고 그리고 직장의 뭐 업종은 좀 다양했는데요. 상위 5개 업종이 53%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게 보건업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리고 뭐 도소매, 숙박 뭐 이런 것들이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형태, 근무 기간은 보면은 1년 이하가 한 32%, 그리고 3년 이하가 6% 이상. 그리고 이것만 보면 좀 이직이 좀 잦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이게 아마 직장과 직종에 따른 영향이 좀 높은 걸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취업 경로는 보면 이제 많은 매체들이나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도 보통은 이탈 주민 친척이나 친구들의 좀 의존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친척이나 친구나 동료들을 통해서 좀 취업을 좀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제가 이 통계 조사에서도 있지만 아까 따로 이렇게 집단 면접을 했을 때 보면은 생각보다 빨리 직장을 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정착하는 데서 돈이 좀 필요하니까 어떤 근로 조건이나 이런 것보다도 일을 일단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좀 일을 좀 빨리 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현 직장 만족도나 업무 관련 결정권과 영향력을 보면은 여기 대체로 좀 만족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과 무시 경험이 항상 이게 어떤 조사에든 나오는데요. 81.7%가 뭐 차별의 경험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보면 뭐 많이 차별 안 당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차별의 경험이 한 18%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일반 시민, 서울 시민하고 비교해 볼 때 일반 시민이나 뭐 이분들은 한 3%대니까 6배 이상 많죠. 차별받고 있다고 이제 충분히 느낄 만한 이런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직 의향이 있느냐라고 봤더니 뭐 없다는 거와 이제 있다라는 게 한 절반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이거는 뭐 똑같습니다. 이직을 왜 하고 싶냐? 뭐 돈 더 많이 주는데 그리고 복지가 좋은데 이런 데를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 같은 경우는 한 1개월에서 6개월 미만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그 실제 취직하는 데 있어서는 이탈 주민 동료나 친구들한테 많은 정보를 얻어서 취업한다고 하는데 취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뭐 공공기관이나 대중매체라고 또 이렇게 또 응답을 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정보도 좀 습득을 하고 있고 도움을 많이 받지만 실제로 내가 이제 취업을 할 때는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경제활동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제 왜 하고 있지 않느냐 여쭤봤더니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뭐 가사 육아가 좀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 어떤 뭐 희망 및 뭐 일을 했느냐 뭐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 전공이나 뭐 경력, 임금 수준 등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았다. 뭐 이거 우리하고 좀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재나 혹은 과거에 취업이나 창업의 준비 경험이 있었냐고 했을 때 뭐 여기 뭐 학원이나 직업훈련 같은 데 다녔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학원들을 다녔나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어학 같은 그리고 뭐 이런 데도 좀 하고요. 그리고 뭐 자격증도 취득하려고 다니고요. 뭐 이런 얘기들, 우리 일반적인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보통 그 취업훈련, 직업훈련을 좀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하나원에서 나온 이후에 직업훈련을 또 따로 받은 게 있느냐. 그리고 직업훈련을 받았던 분야와 관련된 분야의 업무 경험을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원에서 퇴소한 이후에 직업훈련 교육이 뭐 여기 뭐 제과나 미용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직업훈련 수료한 다음에 이 관련돼서 일을 한 적이 있느냐 하면 여기 보면은 55%가 일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훈련받은 분야에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고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했더니 일단은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뭐 음식이나 제과제빵 같은 것들의 훈련을 좀 받고 있는데 이미 그 일자리들이 굉장히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다 보니까 이분들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뭐 막상 이제 좀 배웠는데 뭐 적성에도 좀 안 맞고요. 일단 가게 경제 상태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한 달 수입 그리고 수입은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고 저희가 30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요. 뭐 좀 그렇게 이게 좀 극단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보니까 600에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도 이렇게 좀 있고요. 근데 보통은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또 200에서 300만 원 우리가 일반적인 정도 수준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이탈 주민들에게 좀 빚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빚이 없다라고 한 부분이 한 60% 정도 됐고 있다가 한 38% 정도 좀 됐고요. 여기 보면은 이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부채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생활비 부족이라 그러면 앞에 처음 시작할 때 이탈 주민 다수가 취약계층으로 있다고 하니까 역시 삶이 어려워서 생활비 때문에 부채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데 독특한 게 주택 마련이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탈 주민의 다수는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인데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임대아파트 뭐 관리비나 뭐 하면은 한 달에 한 뭐 15만 원에서 뭐 이 안팎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정도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탈 주민들도 똑같습니다. 빨리 집을 사야 돼가지고 지금 아니면 못 산다 그래가지고 집 많이 샀다가 많이 물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빚이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마련인데 양단으로 나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사실 별로 좀 없다라고 하는 정도는 이 정도고요.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할 때 이제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은행에서 좀 대출을 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만족하느냐 했는데 이게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니까 이걸 잘못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그냥 대부분이 보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도 물어보면은 뭐 어쩔 때는 정말 기분 좋으면 정말 만족스럽다고 하는데 삶이 어떠세요? 뭐 좋아요, 뭐 보통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좋게 생각하면 보통하고 만족한다 이게 같이 묶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가 좋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에 사는 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재밌는 포인트고요. 여기 보면 이제 서울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뭐 언어도 있고요, 뭐 차별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일반적인
서울 시민들도 좀 이런 모습들에 좀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삶의 만족도도 좀 좋다 그러고, 근데 서울에 살면서 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향후 10년 뒤에도 서울에서 살 거냐 했더니 90%가 계속 서울에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도 뭐 조심스럽지만 이 과거 이제 북한에서의 경험에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에서 살아야지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서울시 북한 이탈 주민을 보면은 여성하고 20대, 그리고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경제적 취약성이 좀 컸고요.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등의 어떤 공공기관 취업을 좀 가장 많이 선호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실제 취업은 뭐 그렇지 않은 영세 기업들에서 좀 하고, 그리고 직업교육 훈련을 좀 열심히들 다 받았지만 사실은 실제 취업한 것은 좀 전혀 무관한 업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게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단 구직 활동에 많은 도움을 공공기관으로 받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 취업할 때는 이탈 주민 친척들이나 친구나 동료들한테 가장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높은데 경제적 만족도는 좀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세대별로 맞춤형 어떤 취업 정보나 직업교육 훈련 지원 사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독자적인 이탈 주민 취약 위기 가구 발굴이나 지원 체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탈 주민이 밀집된 지역들이 좀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어떤 다양한 민간 커뮤니티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현장 중심의 어떤 복지 서비스 체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하면서 보니까요, 이 초기 정착 기간 5년 기간 동안에 이제 정부 지원을 받는데 뭐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못 받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탈 주민이라고 우리가 명명해서 그렇지 남한 주민이고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다 줘야 돼 뭐 이렇게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러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좀 손해를 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포기해야 되는 경향들, 그런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놓친 혜택들을 좀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차별하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역 커뮤니티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